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두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사연을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분명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지금 사연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저와 같은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의 얘기가 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 4년 만에 이혼한 이혼녀이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연애도 오래 했고 서로 좋아했던 시절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이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말 그대로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고 남편 내조만 했던 저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하다 보니 제가 아는 세상이 굉장히 좁았죠. 딸과 다니는 문화센터 엄마들과의 모임, 가끔 만나는 대학 동기들, 인터넷 맘카페 등이 제가 속한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산 사람입니다. 간혹 엄마 모임에 나가보면 누구네 집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혹은 이혼이나 별거했다는 말을 들을 때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십거리를 얘기하는 엄마들 보면 정말 남의 일이라고 신나서 떠드는 경우도 봤는데요.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한 일에 대해 신이 나서 혹은 내 일이 아닌 듯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걸 과연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부족한 거 없이 살림만 하고 산 사람도 그런 가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고 나서는 절대로 남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시답잖은 주부 모임 같은 것도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살아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아요. 악연으로 맺어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인간도 언젠가는 업장 해소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더군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이 되어갈 때쯤의 일인데요. 오래간만에 2살 위 친언니와 저녁을 먹기 위해 유명하다는 일식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프라이빗한 테이블은 아니었는데 거기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웃으며 들어간 식당에서 들어가자마자 정색하는 거 보고 언니가 의아한 듯 제게 묻더라고요. 너 왜 그래? 자리 안 앉을 거야? 저 끝에 자리 있잖아. 얼른 가서 앉아. 언니, 여기서 꼭 먹어야 하나? 내가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서 말이야. 아직 우리 쪽 안 본 것 같으니까 그냥 나가자, 언니. 뭐, 대체 누군데 그래? 네가 피할 정도면 정말 싫은 사람인가 봐? 어, 제가 바로 주희 아빠랑 바람 피운 년이잖아. 지금 창가 2번째 자리에서 밥 먹고 있는 저 여자 말이야. 같은 동네 살아도 한 번을 안 마주치더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일진 한번 더럽네. 야, 그렇다면 네가 피할 이유가 있니? 당당하게 저 옆자리 가서 앉아야지. 됐어, 언니.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가자. 가만 있어봐. 근데 말이야, 저 여자랑 같이 밥 먹는 남자 말이야. 가만 보니 뭔가 분위기가 좀 껄쩍지근하다? 딱 보니까 저 여자 지금 남자 꼬시는 태도인데? 우리 나가지 말고 우리 전혀 모르게 구석자리에 앉아서 뭔 짓거리 하는지 좀 지켜보자. 언니는 그 순간에 동생을 이혼시킨 상간녀에 대한 복수심이 발동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솔직히 말해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아물어가나 했는데 내 가정을 망친 그 여자 얼굴을 보니 어제 일처럼 악몽 같았던 지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하지만 언니 말대로 내 가정을 파탄낸 그 여자가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라는 걸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그 여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뭔 짓거리를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요. 그때의 선택이 저의 울분을 해소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식당을 나가는 상간녀의 뒤까지 밟다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상간녀 뒤 밟은 이야기를 더 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혼 후 식당에서 본 그 여자는 전 남편과 바람을 아주 지독하게 피웠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처인 저와 자식까지 버리고 새 출발하겠다는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 내내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걸 전혀 몰랐지만요. 전 남편은 개인 병원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구체적인 과는 말하지 않을게요. 맞아요. 능력 있고 돈 잘 벌고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와이프인 저 역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였고요. 하지만 제가 잘 사는 친정 덕에 의사 남편을 얻은 건 아닙니다. 저도 남편과 같은 대학 의료학과 출신이에요. 메이저 대학이고 저도 부족한 거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니던 직장도 관두었고 남편이 힘든 수련의 시절을 보내는 동안 제가 뒷바라지 다 했습니다. 전문의 마치고 병원 개원할 때 시댁에서 보태줄 형편이 안 된다 해서 친정에서 2억이 넘는 돈 도와주셨어요. 무리해서 대출 풀로 당길 때 제가 집까지 담보대출 하라고 동의해줬고요. 물론 병원이 잘 된 덕에 금방 갚았지만 학생 시절부터 아무 기반도 없었던 사람 제가 서포트해준 건 전 남편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혼할 때 제가 요구하는 거 순순히 들어준 거겠죠. 남편이 제가 이혼하면서 미친년처럼 놔둘 때 뭐라 그랬냐면요. 소송이든 뭐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집 달라면 줄 거고 돈을 달라면 줄게. 대신 나 망신살 뻗치게만 하지 말아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내가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당신 매출 반에 반토막 나게 할 수도 있어. 물론 그래봤자 당신은 금방 회복하겠지만 얼마든지 당신 망하게 할 수 있지만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당신한테 중요한 사람이니? 네 마누라랑 자식까지 내팽개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가 10년 세월 같이 한 거, 이런 식으로 헌신증 되는 거 나는 보상 받아야겠어. 그래. 내가 다 해준다잖아. 암튼 그것만 약속해주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여러분, 유책 배우자가 잘못을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빨리 이혼해달라고 나오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아시나요?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더러운 불륜을 사랑으로 포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저입니다. 의사 남편에 부자 친정에 저는 아이랑 살림만 했으니까요. 남편 성격은 조용하고 소탈하고 참 좋은 성격이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남편은 그랬습니다. 원래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능력은 좋아도 남편 친구들 보면 여자 밝히고 건방지고 그런 질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봤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제가 학생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는 거 못 봤기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주위 사람들도 다들 시집 잘 갔다는 말 많이들 했습니다. 그저 저는 외모 가꾸고 예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의사가 고된 직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원하고 나서는 시간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처럼 생활에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당연히 페이닥터 할 때보다 수입도 많고요. 병원만 잘 되면 억소리 나는 빚도 금방 갚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깨진 건 남편이 개원하고 나서 딱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일정한 편이었어요. 주말에는 쉬거나 골프를 하거나 생활이 규칙적인 편이었고요. 술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행선지와 귀가 시간을 늘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뭐랄까요?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생활하더라고요. 집에 오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혼자 희죽거리며 웃는다거나 갑자기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다니고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여자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남편에게 농담 반 진담만으로 물어본 적도 있어요. 당신 요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다? 병원에서 환자 보는 사람이 웬 향수? 가운 입으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옷을 뭐 그렇게 신경을 써? 아,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진료 끝나고 나 약속 있어. 당신은 모르는 모임이긴 한데 오래간만에 모임이라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먼저 자. 뭐? 무슨 모임인데? 당신 지인 중에 내가 모르는 모임이 있다고? 저는 뭔가 석연찮은 느낌에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남편이 벌어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만 좀 물어봐.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당신한테 다 얘기해야 하는 거야? 다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사람 취조하듯이 묻지 마. 이렇게 나오니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말수 적은 남편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상한 생각이 들면 자꾸 신경을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에게는 모른 척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핸드폰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도 그랬고, 유독 주말을 껴서 학회나 세미나를 가는 일이 잦아진 것도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종종 제주도 같은 데서 학회를 하면 저랑 아이도 같이 데리고 가곤 했는데요. 제가 같이 가자고 한번 말을 했다가 대차게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대와 30대 절반을 치열하게 살다가 개원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았던 남편이 이제야 숨통 돌리고 여유를 찾는 거라 생각했지 여자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는 여자도 아니고 사생활을 캐고 다닐 정도로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외도하는 건 제가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만 상간녀가 제 발로 저 찾아와서 남편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도 또 열이 받네요. 기억을 떠올리는 곳조차 분합니다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잘 받는 편입니다. 굳이 안 받을 이유도 없었고 필요 없는 전화면 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도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운동하러 가려던 참이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여보세요를 몇 번을 말해도 아무 말 없이 끊더라고요. 잘못 걸린 전화인가 했죠. 그런데 몇 분 후 똑같은 번호로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냐는 말에 웬 앳된 목소리의 여자애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정호 씨 와이프 맞죠?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지금 집 앞에 왔는데요. 시간 되면 잠깐 저 좀 보시죠. 낯선 여자 입에서 내 남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는데 저는 여자치고는 참 둔감했나 봐요. 모르는 여자 입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고 나서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이정호 씨 와이프 맞는데 누구시죠? 그쪽에 누군지 알고 제가 만나요? 용건 있으면 전화로 하세요. 글쎄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닌데 굳이 그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죠. 저 말 돌려 하는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정호 씨랑 저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남편 나한테 줘야겠어요. 내 남편을 자기한테 달라는 개소리를 듣고 잠시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말하며 자기한테 달라는 걸로 보아 분명 남편과 부적절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세컨드로 살기 싫어 커밍아웃 하는 걸로 짐작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였죠. 믿기 힘들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당당하게 전화해 내 남편을 달라는 뻔뻔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띵한 머리를 부여잡고 확인하려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이정호라는 사람을 달라는 게 맞아요? 내 남편 이정호요? 대체 그쪽이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좋아요. 내가 지금 당장 나갈 테니까 우리 만나죠? 그 여자는 어찌 알고 온 건지 아파트 단지까지 이미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왔다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확인 전화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겁지겁 옷을 입고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나갔는데요. 26이나 되었을까. 아주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저였는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담하게도 본인 신분이 드러나는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일 안 하는 주부라는 걸 미리 알고 그랬던 거겠죠. 본인이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잘났다는 자기 과시를 하려고요. 그 여자는 말하면 다 아는 항공사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이미 차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네가 내 남편하고 만나고 있다 뭐 이거니? 그럼 조용히 숨어서 만나고 내 남편 단물이나 빨 것이지. 건방지게 와이프인 나를 찾아와? 너 이러는 거 내 남편이 알고는 있니?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있었겠어요?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나 꼬실 땐 언제고 계속 이혼을 안 하잖아요. 우리 1년이나 넘게 만났는데. 더는 내가 더 못 참아요. 우리 집에서도 의사 사위 본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인사도 못 가고 있다고요. 너 지금 어디서 그딴 요구를 당당히 하는 거야? 내가 너 머리채 잡아서 당장 남편 앞에 안 데려가는 걸 고맙게 생각해. 차라리 머리채 한번 잡혀줄 테니까 이혼해 줄래요? 안 그럼 나도 당신 남편이 혼인빙자해서 나 데리고 논 거 병원 게시판에 까발려 놓을 줄 알아요.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인 거 알아둬요. 오늘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요. 나 오래 못 기다리니까 남편하고 빨리 이혼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그 사람 당신하고 사는 거 의리 때문이래요. 애 잘 키우고 지금까지 뒷바라지 해준 거 고마워서 사는 거지. 여자로서 흥미 잃은 지 오래라던데요? 자존심도 안 상해요? 그런 남자랑 사는 거? 저는 최대한 참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뚫린 입이라고 여자로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생전 큰 소리 내며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였지만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년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힘으로 맞섰지만 키도 힘도 제가 우위였어요. 뭐? 인연이 감히 어딜 찾아와서 누굴 내놓으래? 내가 남편 주기 싫어서 이런다고 착각하지 마. 이런 사실 알았으니까 당연히 남편 놈하고 끝이지만 너도 참 웃긴다. 남이 씻던 건 뱉으면 그거 다시 주워서 씻고 싶은 생각이 드니? 머리채를 한 움큼 뽑아놨어야 했는데 몸싸움하는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겨우 떼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년이 울면서 어디론가 도망치듯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상간녀가 직접 찾아와 남편 내놓으라고 한마당에 증거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퇴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상간녀가 그 천박한 입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 듯 했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저를 보고 움찔하며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날 많이 싸울 것 같아서 10분 거리 친정에 아이 맡기고 온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아마 모든 상황이 발각됐으니 본인도 체념하겠다는 그런 의미였겠죠.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며? 얘기 들었어. 내가 일단 사과부터 할게. 정말 미안하다. 미안? 나한테 미안해?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 데리고 놀 때 미안하다는 생각했니? 감히 나한테 찾아와서 이혼하라는 요구를 하게 만들어? 대체 그녀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다니던 병원 환자라고 하더군요. 내 남편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다 똑같나 봅니다. 어리고 예쁜 여자가 대놓고 달려들면 마다할 남자는 아마 세상에 없는가 봐요. 목석 같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넘어간 걸 보면요.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정리하려고도 했고. 근데 내가 사랑을 몰랐나 봐. 여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이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싹싹 빌어도 이혼할 생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괴로웠다며 이혼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 사랑을 몰랐고 그년을 만나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개소리를 갖다 붙이면서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순 없지. 힘들 때 내가 당신한테 어쨌는데 이래? 결혼할 때, 개헌할 때 당신 쥐뿔도 없는 거 내가 다 지원해줬더니 이제 돈 좀 보니까 여자가 보이니? 뭐? 사랑? 그래, 좋아. 어디 한번 그 죽을 놈의 사랑 실컷 해봐. 대신 내가 곧게 이혼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오늘부터 아주 지옥을 맛보게 될 거니까. 저는 남편을 일단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 온 남자랑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남편은 짐가방에 대충 옷과 소지품을 챙기더니 나가기 전에 우물쭈물하며 이러더군요. 그래도 지우 얼굴은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우리 지우는 당신이 키울 거지? 이 와중에 딸 생각이 나니? 새파랗게 어린 년하고 만나는 동안 우리 지우는 눈에 안 밟히던? 당신 나랑 지우한테 한 짓 언젠가는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당장 나가! 그렇게 남편을 내쫓고 양가 부모님에게 이혼하겠다고 다 알렸습니다.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친정엄마는 머리 싸매고 들어누우셨고 아빠도 며칠간을 저랑 아이를 보면서 눈물만 지으셨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오히려 냉정함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저 혼자 변호사 알아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보더니 갑자기 정신을 차리신 듯 아빠 지인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혼을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시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애 생각해서 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는 분들이라 힘들지만 받아들이신 거죠. 남편 집에서도 난리 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마 쥐잡듯이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연신 아들이 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시어머니에게 사과받아서 뭐하랴 싶었습니다. 내가 그년 머리채 잡아다가 네 앞에서 무릎 꿇리고 빌게 할 테니 절대 이혼만은 생각도 말아라. 그놈이 지금 어린 년한테 눈이 돌아가서 그렇지 나중에 분명 정신 차릴 거다. 네가 어떤 며느리인데. 나는 절대 그런 년 우리 집안에 못 들여. 내가 대신 사과하마. 다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야. 공부만 잘했지
이름이 이렇게 경우 없는 놈인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왜 대신 사과를 하세요? 그 인간은 저더러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웃기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아들 때문인 거 아신다니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아무리 어머니가 제 편 들어봤자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는 이혼할 거니까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니 아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하세요. 이혼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진흙탕 싸움이고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과정이 이혼인 건 맞아요. 남편은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 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고 예쁘고 어린 여자와는 살고 싶고 아주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8억 원 상당의 집과 1억이 넘는 위자료까지 제시하면서 협의 이혼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돈 따위로 내 지나간 인생과 사랑했던 마음을 보상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당연히 했고요. 돈 써서 뒷조사했더니 그년이 보통 여자애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편 꼬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랑 놀았는지 여러 명의 유부남들이 레이더망에 멸치처럼 엮이는데 그 사실을 알고 혼자 웃었습니다. 여자 직장 정보와 이름 전화번호 다 알고 있었던 게 신의 한 수였죠. 직장에다 투서 메일 바로 썼고 그날 이후 상간녀로부터 계속 전화하고 저주 문자 오는 거 보니 직장에서 꽤나 곤욕을 치렀구나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하는 몇 개월의 기간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지금 되돌아보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아마 멀쩡한 척했지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선택적으로 기억이 거의 없는 걸 보면요. 어쨌든 그 난리치면서 집이랑 차, 억대의 위자료까지 다 받고 그 인간과는 이혼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못 받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4천만 원 위자료 요구했는데 그년이 건방지게 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끝까지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소송 중간에 전 남편 놈이 그년한테 그만하라고 돈을 준다고 한 건지 항소를 취하하더라고요. 결국 소송 2개 모두 저의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재수없는 인간들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 새 출발을 하더군요. 보란 듯이 카톡 프로필에 웨딩 사진 올려놓는 거 보고 저도 분해서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집도 빼앗았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은 걸로 엿먹였다고 생각하려 해도 상간녀가 남편을 등에 업고 의사 남편이라면 으스댈 거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더군요. 어린 나이에 고작 승무원하면서 위자료 줄 돈도 없었을 텐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대줬으니 그런 거겠죠. 아이 키우는 엄마가 정신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날부터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쉬다가 알아보라고 하셨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결혼 전 일하던 회사에 마침 경력직 MD를 뽑는다길래 지원했는데 덜컥 붙는 바람에 다행히 직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은 가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굳이 이혼했다는 거 내 입으로 알리기 싫어서 연락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집과 직장 그리고 우리 딸만 생각하면서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처도 아물어갔는데 난데없이 언니와 간 식당에서 그 상간녀의 얼굴을 예기치 않게 보게 된 겁니다.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죠?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남편 놈을 빼앗아 기어이 결혼까지 한 그년이 그 식당에서 웬 남자와 시시덕거리고 있었다고요. 그냥 나가려다가 그 여자는 나와 언니를 못 본 것 같길래 일단 언니 말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문을 하기도 전에 식당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년이 볼세라 얼른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언니와 몰래 그 둘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한 5분간은 몰래 뒤쫓아가고 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야, 저것들 아무래도 이상하다. 난 넘겨짚고 말한 건데 진짜 그렇고 그런 사이인가 봐. 지금 봐봐. 쟤네 지금 어딜 들어가니? 화난 대나부터 동네에 저게 뭐 하는 짓이래? 진짜 대담하다, 대담해. 그러게. 기가 막혀서 정말 개가 똥을 참지. 전혀도 참 난년이다. 그새를 못 참고 다른 남자를 만나? 역시 언니의 예상대로 그 둘은 이상한 사이가 맞았습니다. 다정하게 손까지 잡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언니는 몰래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문득 나만 이 광경을 보는 게 너무 아깝다 싶었습니다. 언니, 지금 다 찍었지? 그 동영상 나한테 보내줘. 어, 네가 뭐 하려는지 딱 알겠다. 기다려봐. 내가 아까부터 찍길 잘했네.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찍었다. 근데 저 여자 말이야. 지호 아빠랑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거 아니야? 근데 저러고 다니는 거 지호 아빠가 알면 꼴 좋다. 젊은 년하고 새 출발하려고 용 쓰더니 똑같이 당해보라 그래. 저는 언니에게서 받은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없이 두 사람이 들어간 모텔 주소를 찍어줬습니다. 분명 그 인간 그거 보자마자 달려올 것 같았는데요. 병원이 가까운 곳이긴 했지만 정말 20분도 안 돼서 달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언니는 이 좋은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흥미진진한 거 다 기록으로 남겨놓겠다며 핸드폰으로 멀찍이 서 저와 남편을 찍더라고요. 헉헉거리며 달려온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동영상 봤지?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도 나더러 남편 내놓으라 하면서 당당하게 따지러 오던 그년 얼굴은 있겠어? 들어가봤자 문 안 열어줄 테니 그냥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래?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라 아마 꽤 기다려야 할걸? 지엄마, 당신 그거 정말 오늘 찍은 거 맞아? 대체 어쩌다가 내 와이프를 본 건데 혹시 당신 우리 감시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무슨 개소리야. 잘하는 식당 갔다가 거기서 남자랑 시시덕거리길래 살짝 뒤 밟아본 것 뿐이야. 근데 이런 시간에 모텔까지 갈 줄은 나도 몰랐네. 당신 몰랐어? 내가 알기로는 당신 와이프 결혼 전에 당신 만나면서 남자들 여럿 홀리고 다녔던데? 뭐? 이혼 전에 그런 걸 알았으면 나한테도 말을 해줬어야지. 대체 나한테 왜 숨긴 건데? 나 싫다고 이혼해달라는 인간한테 내가 그걸 왜 말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숨겨?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이 가정까지 버려가면서 선택한 여자니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와서 나를 탓하니? 그런 년 못 알아본 당신 안목을 탓해라. 지엄마, 당신은 속 시원하다 이거지? 똑같이 당할 날 올 거라고 저주를 퍼붓더니만 정말 당신 말이 맞았어. 전 남편은 저렇게 말하며 망연자실한 듯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의 울듯한 얼굴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지엄마, 나 당신하고 우리 지우한테 상처 준 거 벌 받나 봐.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야. 근데 결국 이 사달이 나는구나. 나한테 거짓말한 거 한두 개가 아니던데 이제는 남자 문제로 나를 기만하다니.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야. 이 인간이 세상을 잃은 듯한 얼굴을 보니 그지야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상처 준 거 똑같이 돌려받은 기분을 아마 이제는 알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뒷일은 알아서 하라고 돌아서려는데 언니가 저한테 귓속말 하는 겁니다. 1시간만 더 기다려보자. 걔네들 나오면 네 전남편이랑 마주칠 텐데 그런 좋은 구경거리 포기하고 갈 거야? 남의 가정 파탄 내놓은 년 최후가 어떤 건지는 보고 가자. 어?
언니 말 들으니까 영 틀린 말도 아니라서 저는 이 좋은 구경거리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 놈은 혼자 뭘 중얼거리며 계속 제가 보낸 동영상을 보고 또 보고 완전 정신병자 같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한두 시간쯤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사이 몇몇 커플이 나갈 때마다 주저앉아 있던 전 남편이 달려들듯 일어나길 몇 번째였죠. 그때 마침 기다리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웃으며 두 사람이 걸어 나오는데 전 남편이 두 사람 앞을 떡하니 막아서더군요. 저와 언니는 흥미진진하게 그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선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어머, 오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너 지금 저놈이랑 바람 피우냐? 너 나한테 운동 간다고 했잖아. 근데 운동 가는 날마다 이 짓 하고 다닌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뭐 하는 놈이야? 이 여자 유부녀인 거 알아 몰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아이, 왜 이러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줌마가 자기 결혼했다는 말 안 했고요. 기혼자인 줄 알았으면 제가 되게 마누라랑 놀았겠어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게 방금 모텔에서 나오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냐? 너 이 자식 각오해. 내 손 한번 죽어봐라. 전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상간녀와 같이 있는 남자를 때리려고 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상간녀는 자기 남편을 뜯어말리며 도망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살짝 떨어진 거리에서 본 거라 목소리는 다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살벌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더니만 홍비박산에서 도망가는 남자놈과 전 남편과 같이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는 여자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당한 고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지옥을 저 두 사람이 또 반복하는 거 보면서 더 볼 것도 없겠다 싶어 언니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일은 전부 전 남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정말 웃긴 게요. 저 그날 밤은 희한하게도 두 다리 뻗고 한 번도 깨지 않고 통잠을 잤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먹던 신경 안정제도 먹지 않았고 가슴속에서 화도 치밀어 오르지 않더라고요. 모텔 앞에서 상간녀와 전 남편이 악다구니 쓰며 싸우는 모습을 떠올리니 웃음까지 나오더군요. 이게 바로 외도로 가정 버린 놈에 대한 참교육이다 싶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제가 당한 거 아무리 돈으로 보상받았다고 해도 마음의 상처는 잊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고통을 줬던 인간들이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니 어쩐지 상처를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드나드는 꼴을 감내할 사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성별을 떠나서 말입니다. 불륜으로 맺어진 더러운 커플이니 헤어짐도 아주 지저분하겠다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황당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좀 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거절하면 그만이긴 한데 꼭 할 말이 있다고 사정을 하길래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새 아주 꼴이 가관이 되었더라고요. 헬쑥한 얼굴에 면도도 안 한 얼굴로 나타나서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측은하긴커녕 왜 저러나 싶은 생각만 들었는데 그 인간이 저를 보더니 울면서 이러더군요. 지엄마, 내가 진짜 벌 받는 거 맞나 보다.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나서 힘들게 재혼하는 거라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당신 말대로 나도 쓰레기고 걔도 쓰레기였나 봐. 그녀는 집에서 내쫓았어. 나 상간남 소송하고 걔랑 이혼하려고. 아무래도 여우 같은 년한테 단단히 홀린 것 같아. 당신이 촬영한 거 바람 피운 증거 다 있으니까 나한테 돈 한 푼 못 받고 내쫓길 거야. 내 인생이 그런 여자 때문에 망한 것 같아서 나 너무 억울해, 지유 엄마. 억울해? 참,
당신이 내 앞에서 억울하단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오늘 나를 왜 보자고 한 건지 용건이나 말해. 지우 엄마, 내가 당신 마음을 이제 알 것 같다. 똑같이 당해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 내가 그년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거짓골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용서는 무슨... 이미 이혼해서 남남인데 용서가 무슨 대수야.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지난 일이니까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당신 용서 못해. 굳이 이제 와서 나한테 용서를 받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시간 지나면 잊히는 거지. 당신한테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그래서 말인데 지우 엄마, 내가 다 정리하고 오면 나 받아줄 수 있어? 우리 지우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 나 알지? 나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노선 변경하는 거 말이야. 확실히 정리하고 당신한테 올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이건 또 무슨 신박한 허튼 소린지. 내가 상간녀 응징하려고 동영상 보낸 걸 그 인간은 자기 인생 구제해 주려는 걸로 착각을 했나 봅니다. 지유 아빠, 당신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나 본데 나 당신하고 새 출발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솔직한 말로 나는 당신도 싫지만 내 가정 망친 그년이 더 싫거든? 둘이 잘 사는 꼴을 보기가 싫었을 뿐이야. 당신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당신이 우리 지우 아빠인 건 맞지만 나한테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야. 당신 말로 복 걷어찬 거 잘 알았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속 시원하다 이거야. 애 핑계대면서 합치자는 개소리 다시 한 번만 하면 다시는 우리 지우 얼굴도 못 보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제 그만 꺼져 줄래? 전 남편은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얼마나 살림을 잘했는지 몰랐다며 재혼한 그년이 얼마나 개판으로 살림을 하고 돈 관리를 하는지 한탄을 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면서 꺼지라고 했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상간녀가 잘못이 많았다고 해도 가정 버린 결정을 한 건 전 남편인데 왜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남편에게는 상간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한 것만으로도 복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남편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상간녀가 더 싫습니다. 내 예쁜 가정을 파탄내고 저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한 여자인데 당연히 저도 똑같이 부셔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살면 좋을 게 없다지만 이런 저의 속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 소식을 듣긴 하는데요. 역시 남의 가정 파탄낸 사람의 최후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본인과 불륜으로 결혼한 그 여자에게 이혼 소송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며 피눈물 흘렸던 거 그대로 전 남편 역시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의사랑 결혼했다면서 일도 관뒀던데 아주 거짓골로 쫓겨났다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년 친정까지 전 남편에게 빌붙어서 떨어지는 콩고물 얻어먹고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인과응보라는 건 있나 봐요. 제가 직접적으로 복수는 하지 않아도 세상은 덕을 베푼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행을 일삼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걸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과거는 그만 되새김질하고 앞날을 보며 살아가야죠. 분하고 억울함에 잠 못 들었던 나날은 이제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복수의 마음을 접고 미워하는 마음도 훌훌 털어버리고 예쁜 딸과 저를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배우자의 외도는 절대 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